오늘은 미국의 여류 언론인 제시카 브루더의 논픽션 작품 노마드랜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마드라는 단어는 원래 유목민을 뜻하지만 이 책에서는 특정한 거주지 없이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책은 제시카 브루더가 실제로 노마드 커뮤니티에 들어가 이들의 삶을 직접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그녀는 캠핑카를 구입하여 몇 년 동안 다양한 노마드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책에서는 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을 잃거나 은퇴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런 생활 방식을 택한 노마드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들은 캠핑카, 밴 혹은 트럭을 타고 전국을 떠돌며 아마존 창고에서의 계절 노동, 국가공원에서의 캠프 호스트, 비트 수학, 주유소와 레스토랑의 단기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책은 이들의 고단함을 다루면서도 노마드들이 형성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속에서 느끼는 연대감과 자유로움도 다룹니다. 동시에 현대 자본주의의 그늘과 사회주의 정책의 부실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이 책은 2020년에 클로이 자오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었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책 속에서 한 노마드가 했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시내에 차를 대고 잠을 잘 때는 끔찍한 낙오자나 홈리스가 된 듯 느껴지죠. 실비엔이 설명했다. 하지만 그게 인간의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나 익숙해진다는 거요. 하지만 나는 가난에 익숙해지는 것을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표현한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임금과 노동 착취에 순응하는 태도는 고용주들에게만 매력적이고 노마드들이 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노마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즉 고용주들은 우리 은퇴자들이 믿을만 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꼬박꼬박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할 거고 기본적으로 노예 노동자니까요. 그는 자신이 평생 가장 많이 벌던 액수의 5분의 1쯤을 아마존에서 벌고 있다고 어림잡았다. 저는 일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이라는 게 이렇게 노예 임금을 주는 수준인 거죠. 또 다른 노마드의 고백은 체념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나는 평생 동안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다 겪어봤는데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가진 게 조금밖에 없을 때였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이 없는 행복은 일종의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희망 없이 또 돌아다니는 생활을 캠핑이나 소풍이라고 미화하는 것에 나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노마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정해진 대로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사회적 계약이 있었죠. 오늘날 그건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모든 걸 제대로 해도 결국에는 파산하고 혼자 남고 홈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의 굴레에 갇히고 감느라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나는 1987년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지금까지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살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대출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삶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례 허식을 배격한 삶 역시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책 속의 노마드들이 덜 쓰고 삶을 더 즐기자고 말하거나 극도의 검소한 생활이 마치 자유로 가는 길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할 때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책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이크는 퀴츠 사이트가 저소득층을 위한 은퇴자 도시이자 저렴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떠돌이 노인들이 이곳에 모여든다고 내게 말했다. 무엇으로부터 숨어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수치스러움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추운 날씨로부터. 그의 대답이었다. 나는 가난을 수치스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가난은 조금 불편할 뿐이며 희망과 노력으로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시인 찰스 맥케이의 19절이 떠오릅니다. 나는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나를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네. 이 책은 주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직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노마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은행 대출과 거리를 두고 금융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체면에 구속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경제적 독립과 검소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투철한 부자들은 가난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합니다. 그 결과 안락한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책에 등장하는 노마드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거대 기업과 부자들에 의해 노동력 착취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주의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처럼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표를 던지라고 권합니다. 미국의 노마드들도 탄압하여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갑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보면 미국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노마드들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살고 있는 필리핀에서도 서민들이 계속해서 세습 부자들에게 표를 주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부자들 우선인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지 말고 부자들의 불공정한 행태에 분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에 분노할 줄 모르고 체념 속에서 노예 근성을 유지한다면 평생 노예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2016년에 출간했던 소설 자유로운 새에서 소득 분배의 상한선을 100배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제안을 하나 하자면 2023년도 한국인의 평균 수은 자산은 4억 원이고 필리핀인의 평균 수은 자산은 100만 페소라고 하니 한국과 필리핀의 서민들은 국민 평균 수은 자산보다 100배 이상 소유한 부자들에게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400억 원 이상, 필리핀에서는 1억 페소 이상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정부 정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제안입니다. 2014년 말까지 100개의 도시가 인도에 앉아있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는데 이는 2011년도에 비해 43% 증가한 수치다. 차량에서의 숙박을 금지하는 도시들의 수는 같은 기간에 37개에서 81개로 크게 증가했다. 그들은 질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었다. 근본 없는 사람들이었다. 뜨내기들이었다. 게으름뱅이들이었다. 기생충들이었다. 기피자들이었다. 공유지의 무단 거주자로서 여기저기 잠깐씩 옮겨 다니면서 살고 기생식물처럼 뿌리가 없으며 세금도 전혀 내지 않으면서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 빈민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떠돌이 무리.
이러한 통계와 편견은 미국에서 노마드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사회적 배제와 억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노마드들이 더 증가하면 그들을 사람 대접 안 하는 도시들이 더욱 더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의 노마드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될수록 가난한 서민들은 더욱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젊은 서민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경향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이를 지지합니다. 한편 이 책 속에는 부자이면서도 일시적으로 노마드 생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캠핑 내지는 소풍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그녀의 단편소설 도둑맞은 가난에서 부자들이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을 일시적으로 경험해보는 것을 가난장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보는 부자들. 도대체 가난을 뭘로 보고 지네들이 희롱하려고 해? 맙소사, 이제부터는 부자들 사이에서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그리고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터무니없이 싼 임금을 받고 고된 노동을 하다 물건을 훔치는 노마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배고파 훔치는 것보다 배불러도 나누지 않는 게 더 큰 죄다 라고 말한 어느 작가의 말과 르 꼴레지오의 말,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업들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고용합니다. 기업들이 그들을 해고하고 싶을 때 훨씬 더 쉬우니까요. 도둑인 내가 살아가기 위해 아내와 아이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진정한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 이 일, 즉 도둑질을 하는 반면에 그들 강도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최대치를 찾으며 크게 한탕거리를 바라고 이 일, 즉 강도짓을 한답니다. 예속된 종들은 훔쳐라. 너의 주인들은 법 아래서 공공연히 강도짓 한다. 감사합니다.